여운회원님 나와주세요.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40기 실버리트 이려원입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한국에 온 지 13년 됐어요. 네, 13년 되셨어요. 네네. 말씀하시기 전에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 화면상에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제가 이렇게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네, 원래 처음 시작하기 전에 체중이 48kg 맞으세요? 네네. 키가 몇이신가요? 157.5요. 그렇구나. 원래도 그냥 표준 체중의 날씬한 정도셨는데, 빼독을 네,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네네. 제 엄마는 51세 그때, 51 그때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그런 8년 동안 침상 누워 있었어요. 마지막도 뇌출혈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럼 그때부터 제가 뇌혈관 이런 쪽 관심 많았었고, 훨씬 나중에 저도 엄마가 그렇게 될까 봐 언제쯤에 혈관 청소하고 싶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이 녀스킨 탈모 때문에 갈바니로 그러면 탈모 없어지고 얼굴도 하고 그럼 그때부터 녀스킨 제품을 제가 믿음은 좀 가고 그래서 그 언니한테 그 TR90 이런 거 있는데 혈관 청소뿐만 아니라 몸의 세포까지 다 점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고 다이어트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배 많이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래도 혈관 청소 된다고 했더니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하게 됐어요. 아,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한 8년 정도 병상에 계셨는데, 그걸 네, 보면서 이제 건강을 챙겨야겠다라는 어떤 경각심이 드셨고, 네, 뉴스킨은 탈모가 고민이어서 원래는 탈모 관련 뉴트리올과 갈바닉이겠죠? 네, 제품으로 신뢰를 가진 다음에 혈관 청소가 된다, 그리고 체중 조절도 된다 해서 네, 빼독을 네. 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빼독하면서 좋아졌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너무 많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혼자 너무 감동하고 처음에 제가 후통 좀 심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5일 동안 제가 머리 엄청 아팠어요. 근데 그거는 호전 반응 모르고 또 약을 먹었어요. 나중에 큰님 저보고 그거는 호전 반응 그런 거라서 며칠 있다가 아마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빼도 하다가 거의 40일 될 때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두통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도 가보고 CT도 찍어보고 한약까지 뭐 이런 약 저런 약 다 먹었다 보니 다 효과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일 아플 때는 밤에라면 응급실까지 가서 진통제 맞아야 돼요. 그럼 제일 더 심할 때는 토까지도 하고 너무 아파서 사고 싶지 않아서 아파트 좀 나가고 싶고 그런 것도 몇 번 생각했었어요. 근데 빼독을 한 30일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진통제 봤어요. 이게 진통제 저한테 없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2통씩 사놓고 그럼 일주일에 한 6일 동안 아침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30일 이 진통을 보니까 제가 머리 이제 안 아프네. 그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평생 아픈 거 가져야 살아야 그런 건데 이제 두통 없어서 너무 너무 좋아요. 세상 너무 밝아요. 너무 한국에서 이거 진짜 처음에 159만 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한 가지만 봐더라도 너무 싼 가격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려운 이것도 회원님 혹시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39이요. 39이면은 초등학교 네. 2학년이 9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네. 30년 동안 두통에 시달리고 원인도 모르고 어떤 네. 약을 써봐도 병원을 가봐도 네. 효과가 없었는데 거짓말같이 빼독을 어. 하고 30일이 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 행복함이 막 느껴져요. 예. 네. 진짜 삶의 질이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변화들은요? 그리고 저는 위장 장애 있어서 과일 제대로 특히 빈속으로 과일 못 먹어요. 또 살 찔까 봐. 근데 이번에 들어오니까 과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처음에 3일 동안 속 쓰리고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속에 어휘가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과일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그런 거 그렇고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저도 안경 끼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 엄청 심했어요. 하루 3개 그런 인공 눈물 넣어야 하는데 근데 빼도 하다가 지금은 하나도 안 넣어도 돼요, 인공 눈물. 어. 네. 위장 장애가 있으셔서 또 살이 찔까 봐 과일을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조심함이 있었는데 음. 식단이니까 행복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어 본 거죠. 근데 3일 네. 정도 불편함이 있었지만 어쨌든 과일은 사람 몸에 가장 잘 맞는 음식이니까 적응이 음. 되었고 너무 행복하게 식단을 하셨고 또 네. 안구 건조는 저도 있어 봐서 알거든요. 저도 하루에 인공 눈물 하나씩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유스스펜 먹으면서 좋아졌는데 이제 려운헤아 음. 님은 빼독하면서 예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셨어요. 너무 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제 후배분들 이제 빼독 후배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처음에 사실은 저도 좀 의심하면서 좀 시작했는데 근데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시킨 대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럼 한 그해 50일 안 될 때 제가 8%체지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제 배 보셨죠? 배 그렇게 맞는데 쑥 다 들어갔어요. 아 이제 이성 너무 다시 태어난다고 그런 말을 그때 이해됐어요. '아 이런 음. 느낌이구나.' 그래 가지고 그 비법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결과 비법은 바로 좀 의심하지 않게 1도 그렇게 한 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한 3.3 헬시 클럽 믿으면은 이런 저 같은 이런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네. 지나지 않아서 4%가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헬스의 슬로건인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이 말이 어 이해가 되셨다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맞아요. 보면 얼굴이 표정이랑 얼굴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고 오늘 네. 이 자료를 만들면서 비포 사진을 본 거거든요. 네. 전에는 못 봤었는데 다른 분인 줄 알았잖아요. 네. 진짜. 피부톤 완전 다르더라고요. 피부도 그렇고 표정도 네. 그렇고 너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셨어요. 우리 려은혜 언니 네.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우리 헬시 클럽을 많이 많이 빛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피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스튜디오 촬영 때 뵀는데 저는 뭐 이렇게 모델이신 줄 알았어요. 얼굴도 너무 작고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비포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원님들 이제 오늘이 3 주차거든요. 이제 메인 강의 시간인데 요 정도가 되면 슬슬 운동을 좀 시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 하는 건 아니고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헬스에 계시는 동안 이걸 습관을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운동을 좀 강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 게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될 타이밍인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고 어떤 운동이 필요한 거고 또 운동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윤나라 수석님께서 이 모든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윤나라 수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운동을 알려드릴
오늘의 운동 강사, 운동수석 윤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죠? 박수 지금 안 치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런 박수 가스라이팅이 좀 심해요. 예. 그래서 박수 안 치는 꼴은 못 봅니다. 네. 가스라이팅 좀 하겠습니다. 박수. 예. 자, 오늘 운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네요. 자, 도움이 되는 운동 상식으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 공유할게요. 보이시나요? 자, PPT가 보이시겠죠?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 등 사진인데요. 예. 등이 좋다. 요즘 이런 사람들을 등신이라고 합니다. 예, 윤나라입니다. 예. 발음 잘 해주셔야 돼요. 등신. 이런 등신. 이렇게 해도 요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뭐라는 거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이요. 우리 회원님들 운동이요. 사실은 멍석 깔리고 무언가 정해지고 뭐 휘트니스에 가서 1시간, 2시간 하는 게 그것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사실은 체육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렇고 운동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글씨 보이시죠? 운동은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인 만큼 그 개념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량만 늘리는 것도 운동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운동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운동의 목적을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한 운동이 있고요. 또 어떤 질환 발생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당뇨병 예방에 근력 운동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근육이 부족했을 때 특히 당 처리가 잘 안 돼서 당뇨가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실시할 수 있고요. 또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 주변 사례에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분들이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면서 이 우울증이 약 없이 치료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또 근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연성이 떨어져서 유연성을 좀 강화시키고 싶다. 왜냐하면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통증과 연관된 질환들이 많이 발생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위해서 좀 풍요롭잖아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이 힐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사회성 강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요즘은 단체로 하는 운동들이 유행인 만큼 사회성을 위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곳에 목적을 둘 것인가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의 목적을 뚜렷이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선택하는 운동이 내 목적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들어온 헬시 회원님들은 대부분의 목적이 있죠.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근육이라는 결과물인데 이 근육이 왜 우리 몸에 필요한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볼게요. 우리 몸에는 600여 개의 근육이 있다. 근육은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인체 장기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한다. 장기들의 에너지를 준대요. 그렇다면 근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근육 모세포가 서로 융합해 하나의 근원 섬유가 되고 근원 섬유가 모여 근섬유를 만든다. 근섬유는 근육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길게 늘어진 모양을 하고 있다. 근섬유가 모여 근섬유 다발을 이루고 다시 수많은 근섬유 다발이 근육을 만든다. 저게 근육인 거죠? 근육 안에 있는 단백질은 지속적으로 합성되고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량과 근육의 질이 결정된다. 근육량은 체중의 약 40%이며 근육량의 약 20%는 근육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근육량은 단백질 합성률과 분해율이 같을 때 유지된다. 합성률과 분해율 요거 기억해 주세요. 단백질이 합성되는 양이 분해되는 양보다 적다면
근육 감소가 일어난다. 네. 근육을 합성하는 양보다 분해량이 많으면 근육이,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근육이 없어지는 것은 그냥 내가 운동을 안 했구나가 아니에요. 사실 회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젊었을 때는 큰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 감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대로 몸에 여실히 나타나는 게 이 근육 감소증입니다. 이것은 노화를 표현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질병이랑도 크게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는 근육을 조금 단련시킴으로써 근육을 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이 근육이 좀 몸에 붙으려면 이 세 가지 이 항목을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3박자가 필요하죠. 첫 번째가 운동이고요. 그래서 운동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잘 먹어야 돼요. 영양 섭취.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 합성이 돼야 되는데 그 단백질을 영양소로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박자가 맞지 않으면 근육이 잘 붙질 않아요. 근육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좀 볼까요? 근육이요. 우리가 이렇게 몸 봤을 때 너무 멋있죠? 이 겉으로 봐주는 이런 근육, 표면 근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요, 골격근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도 있지만 내장도 하나의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도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계속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관에 있는 내장들도요, 내장근이라고 해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이러한 근육들만 생각하죠. 그래서 아까 생로병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장기들의 기능을 돕는다라고 했어요. 근육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을 좀 볼게요. 미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더 들어가면요, 움직임을 통해 체온 상승의 효과가 있고요. 체온이 상승되면 뭐예요? 우리 일본의 베스트셀러 책이 생각나네요. 체온 1도씨가 올라가면 면역력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을 만큼 체온 상승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뼈를 지탱해 골격을 유지해주고 외부 자극에 따라 몸이 변하도록 항상성을 유지해준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도 하죠. 그래서 근육이 단순히 심미적인 효과가 아니라 안에서 해주는 역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틀면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혈당이 오르고, 특히나 근육은요, 요즘 현대인들이 진짜 많이 무서워하고 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근육이 없다. 근육을 잃어간다. 아니면 잃어가는 도중에 당뇨가 생기죠.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처럼 근육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특히 이 근육이라는 건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소비하는 에너지들, 그리고 숨만 쉬고 살더라도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죠. 기초 대사량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기초 대사량이 높을수록 내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 거예요. 이 기초 대사량의 약 70%가 기초 대사량 에너지 소비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근육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우리 헬스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목적도 있지만 운동의 목적을 세우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요거 아닌가요? 지방은 좀 줄이고 근육량은 좀 올려보자. 이 림매스 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꿈꾸는 거죠. 근육량은 좀 올리고 지방은 좀 낮추고. 이걸 헬스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운동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은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이거 앞에 유무에 따라서 산소 이씨 운동하느냐 산소 없이 운동하느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에너지원의 사용 순서에 따라서 유산소, 무산소가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밑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운동 시간 있죠. 유산소, 무산소의 종류를 나눌 때요. 운동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산소가 완전히 산소 없이 운동한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예, 호흡은 해요. 100m 달리기가 무산소 운동입니다. 호흡을 안 할까요? 인류 선수들은 참기도 하지만 숨을 쉬기도 해요. 100m를 달리면서 숨을 쉬는데 그게 흉곽 호흡에서 끝나고 이게 세포로 들어갈 수 없는 호흡이에요. 너무 빨리 헥헥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딱거리기 때문에 세포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고요. 그런 운동이 한 3분 이상만 지속이 되면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3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은 산소를 쓰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 일정 시간만큼 내가 강도 있는 운동을 했을 때 처음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리고 내 몸에 있는 혈관에 있는 글루코스나 아니면 내 근육이나 장기, 간 같은 곳에 박혀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포도당이 저장돼서 변형된 형태의 글리코겐이 먼저 사용되는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 지방이 쓰여요. 그리고 운동 시간으로 치면 한 3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좀 공복 상태에서 기아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쓰이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쓰이면 우리 몸은 근육을 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다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근육 합성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쓰기 전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운동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자, 어느 시간만큼은 딱 탄수화물만 쓰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바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같이 쓰이다가 더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들이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운동 시작하고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된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지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만약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자, 유산소, 무산소 얘기했죠. 무산소는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게 하는 운동이고요. 유산소는요, 시간을 오래 가져가기 때문에 지방을 사용하는 운동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헬스장 가서 딱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러면 보통의 일반 분들은 내가 좀 운동할 줄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또 가장 쉬운 것들, 또 모니터가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러닝머신과 또 자전거, 사이클, 요즘은 스텝밀이라고 해서 천국의 계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올라서 한 40분 정도 합니다. 회원복 입고 딱 들어가서 40분 하고요. 내려오셔가지고 복근 운동 좀 하시고 그리고 헬스 기구 몇 개 하시고 그리고 집에 오세요. 그러면 이 도표로 보시면 지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금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40분간 하는 동안 탄수화물을 끄집어다 쓰는데 유산소기 때문에 탄수화물 사용량이 좀 적어요. 이게 이해되실라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1시간을 잡고 예를 들어 헬스장을 간다라고 하면 40분을 근력 운동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탄수화물이 몸에 고갈이 되면서 내가 마지막에 정리 운동으로 사이클이나 아니면 트레드밀, 러닝머신 그리고 천국의 계단 올라가서 하는 끝에 하는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지방을 쓸 수 있게끔. 운동 순서 설명드렸어요. 무산소 운동 먼저,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뉘는데 유산소는 이렇게 해서 산소를 사용하는 거고요. 오랜 기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해가 잘 되면서 이 에너지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에 그렇게 뭐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산소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산소 X.
에너지원이 분해되면서 젖산 피로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피로해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내성이 생기지만 어쨌든 무산소 운동은 피로를 동반한다. 그래서 이 젖산을 잘 처리해 줄 필요가 있으세요. 이 젖산이 암을 유발한다는 거, 촉발시킨다라는 게 아예 논문으로 보고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잘 예방해야 되냐? 운동 후 마지막 정리 운동, 방금 얘기했죠. 유산소를 뒤에 넣으니까 무산소를 먼저 하고 단순히 지방을 많이 빼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무산소를 앞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젖산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 젖산 수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운동 후에 먹는 영양 상태. 내가 먹는 보조제들로 이런 젖산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C군이나 E군으로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B군, C군, E군, 그런 걸 한 잔에 박군. 죄송합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런 쉐이크, 단백질을 한 잔에 비타민 B군, C군, E군 한 잔 하면 박군. 이거를 못 알아들으신다니. 네, 우리 회원님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사산물이 나오는데 마치 연료가 타고 찌꺼기가 남는 재처럼 이게 우리 몸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대사산물이 나온다라고 해요. 이게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냥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웃습니다. 최근에 저희 친누나가 와서 F45라고 하는 45분 동안 펑셔널 운동, 이런 서킷 운동을 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운동을 한 3타임을 했다는 거예요. 3타임을. 3타임을 연속해서 자기 너무 그걸 해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3타임을 했다는 건 한 타임에 첫 타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운동이 그렇게 3타임 45분짜리를 3번 할 정도의 그 정도면 이런 대사산물로 몸을 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제일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왜? 우리 몸도 이렇게 산화될 수가 있어요. 새 차를 샀는데 이 엔진이 이렇게 눌러 붙어버린 거예요. 왜? 기름을 많이 넣고 많이 장거리를 뛰면 뛸수록 신호에 많이 걸릴수록 찌꺼기가 많이 쌓입니다. 우리 몸도 이래요. 많이 쓸수록.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몸을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당히를 넘어서 많이 쓸수록 몸은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님들 아실걸요? 운동선수들이 더 많이 늙어요.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러면 이 근육 운동을 좀 영리하게 하시려면 근육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수축과 이완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등척성 운동은요, 정적 운동에 속하는데 이게 이렇게 플랭크 자세 우리 아시죠? 이렇게 멈춰 있는 자세, 이렇게 있는 자세들을 정적 운동,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걸 등척성 운동, 근육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요렇게. 이런 등척성 운동들은요, 특히 혈압 환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버티는, 우리 혈압 있으신 분들이 어디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화장실. 대변 보실 때 힘 주시죠? 그럴 때 혈관이 터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진다라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버티는 자세는 계속 대변 볼 때 힘주는 느낌과 같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혈압 있는 사람들은 피해 주시고요, 등척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하는 운동들은 동적 운동으로 등장성 운동입니다. 근육이 이완, 수축하는 것. 그리고 등속성 운동은 특정한 이런 몇 억짜리 기계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운동이에요. 잘 할 수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은 거의 대부분 등장성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육의 장력이 변형하면서 사용되는 운동들이죠. 그러면 이런 등장성 운동을 할 때 기왕이면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슨 운동을 해야 효율적일까? 자, 그러면 관절이 있는데 관절이 여러 개, 다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관절이 여러 개 쓰이는 운동일수록 근육의 사용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생로병사에 나왔죠. 근육이 600여 곳에 있대요. 근데 이 600개의 근육군이 사용되려면 단순한 운동보다 여러 관절을 토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절이 쓰이면 여러 부위가 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관절, 다관절 운동 중에 다관절 운동을 해라. 맨몸 운동으로 가장 유명한 게 스쿼트인 이유가 이런 곳에 있죠. 특히 다관절 운동은 이런 겁니다. 관절이 여러 개 쓰이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하체 운동입니다. 주동근은 허벅지 앞쪽입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다관절 운동, 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일까요? 왼쪽, 오른쪽 중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른쪽은요, 앉아서 무릎 관절만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쿼트 동작을 보신다라고 하면 무릎이 굽혀지고요. 힙 힌지라고 하죠. 골반 접어지죠. 힙이랑. 그죠? 그리고 발목 각도도 달라지죠. 여긴 발목이 일정하지만 발목 각도가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관절이 많이 사용되는 이 스쿼트 자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3대 운동, 무게를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이라고 해서 이 대표적인 3대 운동을 했을 때 몸이 성장한다, 근육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운동이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쿼트. 보이세요? 이렇게 많이 다관절 운동이면서 많은 근육들이 개입을 하죠. 그리고 데드리프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 3대 운동이 500이 넘지 않으면 언더아머라고 하는 브랜드를 못 입는 게 이게 이제 헬스 업계의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500kg 이상 돼야 된대요. 이 세 가지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안 돼도 언더아머 입을 수 있어요. 나이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롱패딩. 큰일 났네. 자, 그거 입고 헬스장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기왕 운동을 할 거면 여러분들, 자, 입을 뻥끗 해보세요. 제가 입 보고 있습니다. 자, 입 보고 있어요. 제가 입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김은희님, 지금 한선아님 지금 운동하시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거 지금 다 보여요. 최고은님 부산에 계신. 네. 자, 내가 운동을 1시간 할 거야. 유산소 운동 먼저 해야 돼요? 무산소 운동 먼저 해야 돼요? 야, 입모양으로 유와 무를 하기가 힘드네요. 예, 무산소 운동 먼저 하셔야죠. 몸에 탄수화물 먼저 고갈시키고, 그리고 젖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게 후에 쿨다운이라고 하는 지금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쵸? 그리고, 단순관절 운동과 복합관절 운동이 있어요. 다관절, 단관절. 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과 적게 쓰는 운동. 뭘 먼저 해야 돼요? 뭘 우선시 하면 좋을까요? 다관절, 많이, 오케이. 요 정도면 오늘 얻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육이 아까 3박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운동이 있고요. 먹는 건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B군으로 활성산소 제고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휴식이에요. 휴식은 왜 그러느냐? 우리 몸이 회복할 때, 근육 운동은 몸에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고요. 그 상처 입은 근육들이 영양 상태로 회복이 될 때 그 근육이 다시 더 커져요. 예를 들면 뼈가 한번 부러지고 붙으면 더 단단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피부도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레이저로 얼굴을 싹 태워 놓으면 그게
다시 새살이 돋으면서 물론 깎아내서 피부층이 얇아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몸은 그걸 재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생시켰을 때 좀 더 새로운 피부가 나온다는 거에 입각해서 레이저가 개발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육도 한번 상처가 내지고 회복할 때 더 단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복이 되는 가장 이득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낮 시간대 보실래요? 12시 기점으로 1시 넘어서 2시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시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회복해내는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낮에는 이 해가 쨍쨍할 때이기 때문에 이 햇빛을 쐬어주면 더 회복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바로 가서 또 사무실에서 한숨 주무시고 이게 아니라 햇볕 있는 곳에서 조금 걸어주시는 거, 일광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뉴스킨 선라이트를 바르시고요. 네. 선크림을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얼굴이 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면 시간과 또 휴식 시간을 가져주셔야지만 근성장에 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들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집에서 하든 헬스장을 가든 간단하게 웜업, 특히 저희가 초반에 알려드렸던 기능적 스트레칭, 이러한 것들로 운동 준비를 해주시고요. 부상 예방이나 또는 몸을 활성화시키는데 웜업으로 시작해 주시고, 본 운동, 보통 지방연소, 우리가 체지방은 낮게 하고 근육량은 높일 때 무산소 후 유산소, 무휴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힘이 세지는 스트렝스는요, 무산소만 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심폐지구력을 단련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유산소 위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지방연소 여기 있다. 그리고 무산소 후에 유산소 하시면서 쿨다운, 마지막 스트레칭까지. 마지막에 쿨다운이라고 하는 정리운동을 잘 해주셔야 근육통도 더 다운이 되고, 그리고 몸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걸 굉장히 삭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운동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에너지 소비표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10분부터 탄수화물이 많이 쓰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방의 사용률이 딱 높아지면서 교차하는 시기가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에는 한 35분쯤으로 나왔지만 누구는 20분, 30분, 누구는 40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 이걸 진행을 해주시고, 이 나머지 시간대를 유산소 운동하시면서 지방을 태워주시면 효율적으로 림매스업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운동에, 자, 유산소하고 좀 좋네요. 달라요. 진짜 진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 얘는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방금 나온 그 김종국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시면 프로틴을 드셔 주셔야 되는데, 더욱더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 저희 거의 대부분 TR고 제품, 우리 달리기 할 때 TR고 싸우신 거 너무 좋은 습관이십니다. 왜냐면 영국에서 시작된 두 가지 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행운의 편지고요. 영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한 가지는 이 마이프로틴이라고 하는 영국 회사의 이 프로틴에서 한 번은 벌레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하얀 게 다 벌레예요. 그런데 그 업체 측에서는 먹어도 안 죽어요 이러고 회수만 하고 환불만 해줬어요. 근데 이거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초콜릿 가루인가 하고 먹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분말 형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걸러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 거를 드시면 좋을 거고, 간혹가다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직구되는 헬스 보충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된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고 좋은 제품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TR고고요. 내년 2, 3월 달에는 TR미라고 하는 솔루션 제품 또 추가로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 벌레로? 그러네요. 벌레 보충. 예. 이런 것들 드시지 마시고 TR 고로 깨끗한 제품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우리 체형에 맞게끔 운동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운동하기 위해서는요, 체형별로 운동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자, 어떤 체형이냐를 한번 보세요. 나는 근육형이다. 한번 생각하세요. 난 근육형이다. 어떤 형인지, 1번인지 4번까지 있으면 보기가. 자,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쭉쭉빵빵형이다. 갑자기 뭔 소리지? 세 번째, 육덕형이다. 이거 필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거 웃자고 한 건데 그냥 형이다. 자, 나는 어떤 형인가요? 내 체형은 어떤 형이에요? 4번이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거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동네 바보형, 부산 최고원이. 아, 네, 동네 형. 예, 동네 형 되면 안 돼요. 우리 다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근육학에서 보는 운동 체형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게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체형을 나눌 때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외배업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번에도 석세스트리 괌에서도 이런 거 특강이 있었는데, 제가 더 이해가 쉽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외배업, 마르고 날렵해요. 이분들은요, 우리가 말해요, 먹어도 안 찌는 그 재수없는 사람들 있죠? 간혹가다 많이 만나시죠?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배업이 왜 배업이냐면, 이들이 봤을 때 배가 나온 걸 왜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 왜 배가 나와요? 외배업. 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외배업. 그래서 외배업이야. 이분들은요,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마른 몸에서 근육을 붙일 수 있게끔 근력 운동 위주로 무게를 늘려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탄탄한 몸매가 되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요, 탄수화물량을 좀 증량해서 드시는 게 살을 찌우시는 데 도움이 돼요. 탄수화물만 먹는 것이 아니죠. 빵, 떡 이런 거 말고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단백질도 적당히 드셔주시면서 모든 영양소를 편식 없이 골고루 드셔주셔야 외배업이 조금 탈출될 수 있습니다. 자, 중배업입니다. 중배업. 중은 가운데 중자죠. 이게 중간에 꼈어요. 근데 뚱뚱한 사람과 많은 사람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체형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골격이 발달됐고요. 뼈가 굵어요. 그러니까 완전 통뼈 이런 건 아니고요. 적당히. 이런 사람들은요, 중간이기 때문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적절히 섞어주는 게 좋고요. 식단에서는 탄수화물 양이 6대 단백질 4 정도로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배업. 그리고 내배업이에요. 이거는 체형이 좀 있죠. 뚱뚱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건 외배업처럼요, 이 배가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누구 배예요? 이러면 내 배예요. 이거 내 배예요. 내 배예요. 웃으려면 확실히 웃어주세요. 이거 입꼬리만 올리면 기분 나빠요. 웃음을 참는. 내 배요. 그래서 복부 비만, 소화기관이 발달됐대요. 소화기관이 발달됐으니까 이렇게 배가 나왔겠죠. 남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소화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자, 유산소 운동과 고방복 중량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량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이 늘어집니다. 중량 운동을 해주시는데 무거운 무게를 치기보다 가벼운 무게로, 적당히 무거운 무게라고 할게요. 가벼운 무게보다, 이분들은 몸의 체형 때문에 힘이 어느 정도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무게로 고반복,
반복 횟수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중량 운동을 해주시고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이분들은 왜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을 최종적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단백질 함량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요.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셔야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우리가 얘기했죠. 단백질을 고단백으로 드시고 저탄수화물을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극한의 저탄수화물이 아니라 적정한 비율로 중배업이 했던 것들을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단백질 6에 탄수화물 4 정도. 아니면 5대5도 괜찮습니다. 5대5. 자, 요렇게. 역시 명강사 최고훈님. 네. 그래서 그럼 운동 정립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운동에 대한 저의 생각과 같은 김종국입니다. 뭐 이렇게 내가들 얘기하지만 운동은 정답이 없어. 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히 있어. 와, 명언 또 나와. 야, 명언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운동이 되면 다 괜찮아. 하지만 다치게 하는 운동. 그러니까 진짜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내가 이제 그거를 오늘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렇게 내가 생각해요. 운동은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가장 고려돼야 될 게 뭐냐면요. 운동을 하시는데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통증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 거북목 같은 경우에 체형이 틀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실시하시면 처음에 욕심을 내 가지고 남들 하는 거 따라한다고 해서 헬스장 끊고 다서 막 무거운 거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려 있을 때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통증이 어디인 줄 아세요? 목으로 안 와요. 이 말릴 때 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어깨를 말아제끼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생겨요. 그러면 이 뼈 사이로 요렇게 나오는 근육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어깨가 말려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자꾸 뼈에 닿아서 이렇게 끊겨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능적 스트레칭 그래서 한 거거든요. 예. 스트레칭으로 체형을 조금 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부상률을 절반이 뭐야? 한 80% 예방할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틀어진 체형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조금 몸 푸는 거에 기능적 스트레칭을 넣으셔서 조금 더 부상을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A 받기 전에요. 요거부터 볼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뱃살을 빼는 데는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Q&A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요. 질문하세요 이러면 뱃살 빼는데 무슨 운동이 좋아요?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또 기계처럼 AI처럼 얘기합니다. 뱃살만 못 빼요. 상식입니다. 뱃살만 뺄 수 있는 방법은 바디갈바닉밖에 없어요. 운동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 대답은 먼저 하고 갈게요. 여기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뱃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TR라인트의 점프 스타트랑 핏 도움됩니다. 거기에 바디갈바닉 그런 거 빼고 운동으로만 본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뱃살만 빠지는 운동이 따로 있는 걸까? 복부와 허벅지의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전극을 부착한 후 실험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복부를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근력 운동. 20분간 복근 운동을 하며 산소 포화도와 칼로리 소모량, 근육 활성도를 측정했다. 다음은 가장 흔히 하는 걷기. 살짝 땀이 날 정도인 중강도 걷기의 운동 효과를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5분간 걷기와 달리기를 교대로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시행했다. 세 가지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 실험 결과 산소 섭취량, 심박수와 에너지 소비량 모두에서 인터벌 걷기가 가장 네, 이걸 정리하면요. 보세요. 그럼 뱃살 빼려면은 잇몸 일으키기나 복근 운동 많이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거보다도 특히 뒤에 가면 나와요. 그 복부 근력 운동이 가장 적은 운동률이었다. 뱃살을 가장 적게 뺐대요. 중강도 걷기가 그나마 중간이고요. 가장 많이 뺀 건 인터벌 걷기래요. 인터벌 걷기. 그냥 걷기 아니에요. 인터벌 걷기예요. 한선아님 지금 걷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걷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볼게요. 인터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걷기 운동을 비교한 결과 인터벌 걷기의 근육 활성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 4배 이상 높았대요. 인터벌 걷기가. 그러니까 복근 운동 하는 것보다 그냥 걷기보다 인터벌 이걸 아셔야 돼요. 배수도 비교 하는 데에서는 인터벌 운동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그 저항 운동, 그러니까 복부 주위의 근력 운동의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신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네. 보셨죠? 그러면 방금 이현정 님이 그 질문해 주신 것이랑 똑같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인터벌 운동을 하십시오. 인터벌은 뭐냐? 강도가 적은 강도, 중강도, 고강도라고 하면 이걸 넘나드는 게 인터벌 운동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입니다. 여러분 음악이에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소찬이 노래 티얼즈 아세요? 노래방에서 그거 부를 수 있으면 그냥 그래도 고수라고 인정하시죠? 근데 보세요. 인터벌 운동이 티얼스입니다.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클라이막스에 짜리라! 여자라! 예, 이게 바로 인터벌 운동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사비가 있어야 돼요. 운동도. 근데 가면 계속 똑같은 그 강도로 계속 걸으시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인터벌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헬스장 가서도요. 트레드밀, 러닝머신 한선아님처럼 걷는다라고 하면 5분마다 2분에서 3분 정도 빨리 심박수를 완전히 올릴 수 있는 빨리 걷는 구간이 있어요. 그건 누구는 10분 안에 할 수 있고요. 10분에 한 2, 3분 정도 둘 수 있고요. 아니면 5분에 1분 정도면 되겠죠. 저처럼 강도 높게 2분, 3분으로 안 잡고 5분 중에 1분은 가장 빠르게 걸어보는 거예요. 촐랑촐랑. 예. 이해되셨죠? 노래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빠르죠? 딱 알겠죠? 그쵸. 티얼스 생각하세요. 내가 운동을 하러 가서 살이 잘 빠지게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인터벌 운동을 해야 된다. 굴고 지금 내가 소찬이의 도입부만 부르고 있진 않는지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여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뭐 없는 거야. 넌 그렇게 뭐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와. 그리고 2절 도입부에 또 내려가잖아요. 그때 쉬시면 돼요. 예. 자, 여기 열화 같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잘해라! 여자라! 네. 오케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두 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죠? 야, 역시 오늘 강의가 잘 된 것 같아요. 네네. 아, 부족한 좋습니다. 없는 강의였습니다. 아, 완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운동 타임인데요. 오늘은 운동 강의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짧고 경쾌하게 유산소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일어나셔가지고요. 한 4분 정도면 되거든요. 함께 해보시겠어요?